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7년 8월 25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구매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름철이 다 간 것 같은데 늦더위가 좀 있는 것 같죠. 엄청 후덥지근하고 이 습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도 오고 그랬는데 또 남부지방 굉장히 높다 그러죠. 서울은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좀 선선할 것 같았는데 은근히 후덥지근합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대한 총평을 말씀을 드리면 부진했습니다. 너무나 부진을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7월달 6월 말부터 굉장히 잘했거든요. 6월 말부터 7월 한 달 동안 굉장히 잘했고, 또 8월 첫째 주도 굉장히 잘했고, 8월 둘째 주도 그냥 무난히 잘했어요. 그다음 이제 지난주에 개박살이 난 건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나이도 이제 인생도 한 50년을 넘게 살고 경마 전문가 생활도 한 20년 가까이 했지만 인생이건 뭐건 간에 경마도 인생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잘 될 때가 전 솔직히 더 겁이 나요. 왜? 곧 안 될 텐데 얼마나 개박살이 날래나. 그런 게 항상 그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도 불안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지불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홀가분해.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제 잘 되는 일만 남았구나. 인생살이가 굴곡에 있듯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제 얘기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지고 나면, 이제 잘 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마음도 홀가분하고, 또, 이 다음 주가 나는 자신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압박감이나 스트레스 같은 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뭐 너무 심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지. 왜 그러냐면 전투라는 것은 매주 하는 게 이제 저희들한테 전투라는 표현을 저는 쓰는데, 전투를 하는데 어떻게 긴장을 안 하고 또 어떻게 또 어떤 경마라는 것이 정답이 없는데 그 놀이를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긴장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돈이 걸린 게임인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긴장을 하고 해서 그런지 그냥 불안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렇게 지고 나면 올 초에 이제 본 영화가 비긴 어게인이라는 영화를 감동 깊게 봤는데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고 간에 다시 시작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고 나니까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추석 때까지 논스톱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계속 잘하고 싶죠. 저도. 그렇지만 경마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제 생각같이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항상 안 될 때를 대비를 해서 그 안 되는 게 잠깐 지나가고 또 잘 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잘 가는 인생이고 가장 잘하는 경마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번 주에 이제 월말 경마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정확하게 사죄를 드렸고 또 못한 거에 대해서는 또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이번 주는 적중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글 쓴 거, 제가 지금 얘기한 거, 그 내용이 글 안에 있는 거 그것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적중 내용 같은 건 안 써요. 물론 이번 주 지난주에도 잘한 적중이 있죠. 제주경마 같은 경우는 잘한 적중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 전체적으로 적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기면 한경주에도 이길 수 있는 게 경마니까 이기면 그런 게 이제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런데 저놓고 그런 얘기 해봐야 무슨 자기 강구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뿌락치 같은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깨끗하게 진 거 인정하고
새 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잘할 때 개거품 물고 잘난 척하죠. 항상 얘기가 그거야. 못해놓고 PR을 하면은 뭔가 똥 싸고 미단 닦은 것처럼 찝찝하게밖에 PR을 못해. 하지만 못했을 때 못했다고 인정을 하면 잘했을 때 대차게 광고를 해도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왜? 저 자식은 뭐 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그러던데 뭐. 그러니까 뭐 지 잘했을 때 광고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누구나가 생각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원칙을 따르는 것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월말동마입니다. 현장 자체는 제가 봤을 때 부산 금요경마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아주 어렵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적중 쪽에 포인트를 두고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 아니냐, 좀 싱거워요. 그러니까 물론 실전에 들어가면 배당이 빵빵 터질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 액면으로 봤을 때 싱겁다예요. 싱겁다. 그렇기 때문에 싱거운 경주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적중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1경주입니다. 럭키 아델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데뷔전 때도 괜찮은 능력을 보여줬죠. 순발력도 양호했고 종반 탄력이 2%가 부족했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게이트 H점을 하고 초반 선두권 모색도 가능한 편성을 만났다. 자, 그만큼 1번 럭키 아델은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7번 유로공주가 이제 조교가 좋았다고 해가지고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게이트가 외곽이에요. 외곽이니까 고만고만한 선행력을 갖고 있다면 특출나게 선행력을 발휘하지 않는 이상 선행은 나가기 힘들고, 선입 전개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 경기 때 폭발적인 추입력을 끌어냈으니까 7번 유로공주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물론 입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인기마거든. 7번 이 유로공주가 인기마인데 저는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번 유로공주는 주중에 뭐 이마피는 무조건 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안 봐요. 저는 안 봅니다. 배당마로서는 5번 BK 마스터인데, 요게 이제 컬러제 프라이의 자만데 순발력이 너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 걸음은 괜찮습니다. 걸음은 괜찮아요. 순발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걸음은 괜찮기 때문에 배당을 터뜨린다면 5번 BK 마스터가 배당을 터뜨릴 가능성은 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동영상만 보고서 조교 좋다고 해가지고 티까지 올려놓고 지난번에 잘 뛰어서 우승을 했으니까 이번에 무조건 된다 시계로 그렇게 올려놓으면, 그거를 본 사람들은 조교가 워낙에 좋으니까 다들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싹 죽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 그런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아직도 21세기 경마에 뒤처지는 경마를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경마, 뚝섬시절 경마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일단 제외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부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지금 21세기 경마를 해야지 뚝섬시절 경마를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5번 청렴함입니다. 어차피 이번 편성 자체는 아주 빠른 마필들이 없습니다. 자, 이 때문에 5번 청렴함이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능력 하나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5번 청렴함은 어찌됐든 배팅권에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예, 무조건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그나마도 배당권 전력으로는 1번 성읍사랑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계속 잘 뛴 건 아니고 직전 경주 때죠. 그러니까 7월 28일날 경주 때 보여준 능력이 입상 가능한 전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고 그 이전까지는 별 볼일 없는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선입도 가능하고
종반 탄력이 급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1번 성업사랑 같은 마필은 다소나마 덜덜하게 팔릴 가능성은 있지만 배당의 가능성은 분명히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번 성업사랑은 배당만을 추천을 드리고 5번 청년만은 강력한 대가리로 추천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부산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의천검이 좀 팔릴 것 같기는 한데 의천검보다는 6번 백년시대가 조금 낫죠. 외곽이긴 합니다만 6번 백년시대가 그래도 데뷔 2번의 경주에서 나름 순차적인 경주력 상승을 보여줬고 특히나 주행검사 때 가장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6번 백년시대는 배팅권에 한착을 시킨다. 자, 이번 의천검도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지만 이번 경시 강타가 노리는 충만은 따로 있습니다. 자, 어쨌든 6번 백년시대와 이번 의천검은 배팅권에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이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빠른 마필들은 없고 종반 탄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우세를 보여줄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제주마들은 3세 이상이든 어찌됐든 간에 전반적으로 순발력이 아주 빠른 마들은 거의 어린 나이에는 드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종반 탄력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취입이 우수한 마필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능력마는 뭐야? 선행마가 능력마라고 그랬잖아. 선행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능력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제주마 같은 경우에 선행력이 없어. 그러면 이게 능력마야 아니야. 그러니까 더러블에 의해서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주마가 아니잖아. 이 제주마들은. 그렇기 때문에 순발력이 빠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항상 창안을 두고 드시고 한라마 같은 경우에는 외산마들이나 국내산에 더러블에 타고 교배를 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라마 같은 경우에는 제주 예상가이들이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혈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한라마 같은 경우에는 더러블에가에 교배를 실시하기 때문에 정통 제주마라고 볼 수는 없죠. 아무래도 체구도 300단만큼 넘는 말들이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주마보다는 스피드나 이런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항상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제주 전문가들면 맨날 얘기하는 게 뭐 혈통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혈통은 제가 얘기하잖아. 혈통이 기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혈통이라는 건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어떤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혈통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지. 일부가 될 수는 있는 거야. 아주 작은 일부. 그건 될 수가 있지만 그게 기준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이번 제주교차 이경주에는 7번 넌닝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가장 출중하고 데뷔전 때는 별볼일 없는 능력을 보여줬지만 공백 이후 근간 2번의 경주에서는 일치월장대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능력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7번 넌닝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배당만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면 5번 한라지존이란 마필인데 이 마필은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은 2%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패턴이 굉장히 좋습니다. 선취력을 모두 다시 한번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5번 한라지존은 이번 편성에서 배당권 전력으로 읽어주고 싶다. 자, 약간의 또 공백기를 갖고 있습니다.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는데 그 공백 때문에 더욱더 안 팔릴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지만 저는 5번 한라지존은 이 편성에서는 한번 공격적인 배팅권에 그래도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삼경주 부산경과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5번 여왕의 정원이란 마필이 강력하게 팔릴 것 같은데 이 마필은 저는 맥시멈 받치기라고 생각을 해요. 맥시멈 받치기라고 생각을 하지 아주 강하게 읽어주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행력을 끌어내서 선행을 간다면 5번 여왕의 정원이 선행을 간다면 한 바퀴를 일순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5번 여왕의 정원이 선행을 못 간다면 안쪽 게이트에 있는 2번 니치볼트라든지 3번 마카이제린 같은 마필들이 선행을 가버린다면
5번 한라인 정원이 지난번 경유 때 느린 편성을 만나서 선행 나서서 종반 지구력의 우수함을 보여주며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직전 급상승에 따른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에 선행을 못 간다면 받치는 정도의 요로만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안쪽 게이트에 있는 2번 니치볼트 같은 마필은 충바로 때려도 되지만, 요 마필은 이제 저는 단톡으로 보고 있는 마필인데, 요 마필은 제가 보는 견제에서 선행 전개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다 이제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출전마 중에 가장 정제도 잘 나오고 능력도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그래서 2번 니치볼트는 이 편성에선 당연히 세게 봐줘야 되는 입상 가능성 전적으로 읽어주고 싶고, 5번 여왕의 정보는 맥시멈 받치기다. 받치는 거는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얘가 대가리로 팔릴 때는 이건 자르고 가야 되는 마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두 마필의 가능성을 설명을 드렸던 농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상경주.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요시시 준맹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오늘은 딱 세 마리만 갖고 승부를 할 거예요. 거의 모든 경주가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이번 경주에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10번 항해명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가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는 갖고 있어요.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런데 10번 항해명성이 사실상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상승된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번엔 조정 하강 타임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직전 대비 부중도 많이 늘어났어. 6.5kg라는 가부중을 달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요소는 분명히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패턴적으로는 부족했던 선행력도 끌어낼 가능성이 있고, 또 종반 탄력을 또 소폭이지만 하강을 해도 소폭이고 끌어내도 소폭이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추진력 자체가 우수해서 10번 항해명성은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가능성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10번 항해명성은 일단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번 제주교차 상경주 준맹인 승부처는 상주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강력하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력미승의 신마와 현군 성장방안의 접전 양상의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죠. 자, 신마 중에서는 1번 천년의 강입니다. 외곽 게이트 12번 신세력이란 마필도 뻗팅기고 있지만, 제가 보는 견주에서 신세력보다는 1번 천년의 강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이 하만식이라는 기수 자체가 예전에도 그 주행검사 때는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더니만 실전에 가서는 방방 날르고 들어온 마필이 하나 있는데 이름을 잊어먹었네요. 이제 그런 마필이 하나가 있었는데, 저는 12번 신세력이 이번엔 인기만은 좀 팔릴 것 같은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반에 가서 너무 최선 추진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12번 신세력과 같은 마필들은 실전에서 변화가 오기보다는 오히려 실전에서도 약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12번은 안 보고 신마 중에서는 오히려 1번 천년의 강이라는 마필을 강하게 읽어주고 싶다. 자, 이 천년의 강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고기가 조금 높기는 합니다만 이 파워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종반에 제갈 물리고 밀어주는데 밀어주는 대로 쭉쭉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1번 천년의 강은 충분히 1200이라면 대가리급의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아주 세게 보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 제주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세계 정상이란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의 특징은 뭐죠? 1610m의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로만 짜여져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나머지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 중에서 누가 가장 득세를 할 가능성이 높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예요. 그래서 어렵죠. 실질적으로 이런 경주가 어렵죠. 자, 먼저 2번 세계 정상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1400m의 첫 출전을 해서 경주력이 급하강을 하는 가운데서도 약한 상대를 만나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필 자체의 능력은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으니까 이번에는 뭐 취임력 측면에서의 상승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세계 정상은 갖고 있는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이번에도 강하게 읽어준다. 자, 여기에 딱 2주만 더 갖고 가서 자, 3주의 반환이라는 제목으로 역시나 제주교차 4경주 제주경마 하이라이트 선수촌도 딱 3주만 갖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지 5경주 부산경마 준메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주로만 때리는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3번 슈퍼스틸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이제 데뷔 후에 꾸준하게 경기력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데뷔, 그러니까 즉 성장마 단계에서 데뷔 후에 꾸준한 경기력 상승을 보여주는 마필은 사실상 더 능력을 끌어낼 가능성도 높지만 급하간대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도 항상 내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항상 가져가는 게 맞다. 왜? 그 경주력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 슈퍼스테이 같은 마필들은 이번에도 선전의 가능성을 더 높게 받을 수가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어서 3번 슈퍼스틸은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조건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야 된다. 자, 여기에 딱 2마리만 더 갖고 가서 자,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산 준메인 승부처 확실하게 단통은 메이드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부산제 5경주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 모바일 경주입니다. 4번 진성여왕입니다.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죠. 400m 거리를 맞이해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4번 진성여왕은 강하게 봐줄 수가 있겠고, 여기서 배당권 전역은 9번 비승주술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충분히 이변 연출이 가능한 마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부산제 6경주 부산경마 현장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개상 선행은 11번 우샤인너트와 9번 베이킹즈가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두 마필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11번의 우샤인너트는 능력은 어느 정도 입상이 가능한 전력입니다. 11번 우샤인너트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선행 시에 자기 능력이 베스트이고 선행을 못 가고 선입 시에는 뭔가 좀 2%가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 돼서 그게 조금 깨름칙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선행을 간다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는 어느 정도 가져볼 수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 경주 이후에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11번 우샤인너트에 대해서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대로 1번 바로 갑니다. 자, 금강경주시 소폭이지만 가장 안정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상승을 해도 소폭 상승이고 조정 하강을 해도 소폭 조정 하강을 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선취력이 모두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데다가 종반 뚱심 측면에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거리가 1800이라면 1번 바로가가 최소한 11번 우샤인너트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을 맞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어서 11번에 대해서는 약간은 불안한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반대로 1번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현장 승부처 역시도 딱 3마리만 갖고 가서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6경주 역시나 모바일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6번 경성불패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잠재력 하죠. 바로 그 잠재력 측면에서 가장 높게 평가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자, 데뷔전에서는 우수한 추임력을 보여줬고, 지난번 이전쟁에서는 우수한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자, 2연승을 구가하고 있고, 이번엔 1200에 첫 도전을 하고 있지만, 여타 마필들도 거리 경험이 없는, 1200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 위주로 짜여져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6번 경성불패가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강력한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다 해더라도 가온이 아니다. 예, 무조건 세게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8번 남단 반항이라고 마필했는데,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입상에 성공을 했죠.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그간 두 번의 경기에서 꾸준하게 경기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지난번 경주 때 엄청나게 우수한 능력을 보여주며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지난번 경주 때 의외로 우수한 선행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까지도 끌어내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연 인기 많은 860산도 상당히 높은데 과연 단통의 메리트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마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6번 경성불패를 세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부산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사실상 선행을 누가 가느냐, 안쪽 게이트에 3번 동남 넣기와 10번 게임 체인저가 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서두르면 3번이 나갈 가능성도 있어. 또 이 8번 우리들의 영웅도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3번, 8번, 10번이 다 빠른 말들인데, 3번도 김태경 기수고 8번도 기호배 기수이기 때문에 이런 기수들이 선행을 가기보다는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 게임 체인저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번 게임 체인저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배팅권에 가져가야 된다. 특히나 근간의 경마 흐름 자체가 최선 승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좀 뭐랄까, 승부가 걸려있는 애들은 최선을 다하는데 승부가 걸려있지 않은 애들은 좀 어영부영 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번 게임 체인저가 선행을 가면 뭐 금상첨화로 무조건 입상에 성공을 하겠지만, 선행을 못 가면 좀 불안할 수도 있는 마필이거든요. 선임에 대한 검증이 안 됐으니까. 근데 선행을 갈 것 같아요. 3번하고 8번이 영 기수가 미덥지가 못하니까, 왜 게이트가 외곽이지만 10번이 선행을 갈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10번이 선행을 못 간다고 끝까지 앞에서는 뭐 3번, 8번이 선행을 간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대가리를 7번 해피 투어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고 생각을 하면 10번 게임 체인지는 무조건 대가리급으로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선행을 난 못 간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10번 게임 체인지에 대해서는 단통을 충만하면 좀 불안할 수도 있다는 게, 그게 이번 경기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경차 7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만 최대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 이제 근간의 경마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즘 경마의 흐름은, 그러니까 능력이 우수한 보평마들이 선전하는 그림이 아니라 의지가 걸려있는 마필들이 선전하는 그림이고, 능력이 되는 놈들이 전혀 승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기술 등짝도 승부를 안 하고, 그러니까 안 가는 거하고 가는 거로만 승부가 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보평마들이 잘 안 들어오는 게 사실이야. 그렇지만 경마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만 들어올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항상 흐름이 바뀌어요. 흐름이 바뀌면서 때로는 조교를 잘 보는 친구들이 또 성적이 좋고, 때로는 복귀를 하는 친구들이 성적이 좋고, 또 때로는 저같이 능력 분석을 하는 친구들이 성적이 좋고, 이렇게 바뀌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이번 경주시 배팅권에 가장 강력하게 읽어주는 마필은 4번 최대 공약수입니다. 그러니까 제주 경마에 대해서 왜 역시 제주야, 경주가 끝나면 이런 소리를 제일 많이 하고, 야, 제주 경마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능력만을 갖고 장난질을 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이 편성에서는, 그러니까 제주 애들이 돌대가리라고 나는 마주가 아니라
조교사는 기수도 돌대가리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본인들만 수준이 높아. 그러니까 딴 친구들도 이미 이 경마 팬들도 그렇고 엄청난 수준이 올라가 있거든. 그런데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경마를 하다 보는데 그 데이터에 걸맞지도 않는 마필들이 오거나 내지는 무조건 대가리라고 생각하는 마필이 장난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 경마를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장난질을 하고 빠꾸기를 건다는 얘기야.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한영민이라든지 문성호라든지 말 잘 타는 애들이 그런 짓거리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특히나 문성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들으면 저한테 섭섭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경마 팬들이 대부분 죄만 없어지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듣기 시작해서 제가 잘된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통쾌하게 생각을 할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안 좋은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친구들이 발을 못 디딜게 하려면 핸드키퍼들이 엄청나게 세져야 되거든. 그런데 다들 핸드키퍼들이 예를 들어서 박태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는 핸드키퍼로 갔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뭐 그냥 사정없이 잘라버리는 거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말이 퍼졌다든지 당신이 말에 대해서 그런 얘기하는 것들부터 그냥 사정없이 잘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부정경마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능력에 비해서 현저하게 기록이 떨어지면 그걸 어디 잣대에 해야 되냐. 바로 뭐야? 모든 기수는 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최선의 경주력을 뽑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잖아. 거기 규정에 포괄적인 규정이니까 거기다 다 때려 막아가지고 다 잘라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할 말이 없어. 아니 그 규정 안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최선의 의무를 성실의 의무 기수가 성실한 근데 그 의무에 입각하지 않으면 그냥 다 잘라버리면 되는데 그냥 다 한통속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경마가 발전을 하려면 저희가 봤을 때는 핸드키퍼들이 일단은 잘못돼. 재결위원이니 뭐 이런 애들이 잘해야 돼요. 다 잘라버려야 돼. 재결을 이런 팀들도 잘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똑바로 안 돼 있으니까 물방망이, 손방망이 그런 거니까 뭐 쫄지도 않고 어디 그런 말을 해. 말이요. 막 걸리는 그게. 참, 아니, 그거를, 그런 거에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조선경마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4번 최대 공약수입니다. 이 편성에서 뭐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메인 승부처는 무조건 적중. 그 다음에 중배당 단통. 이렇게 두 가지 목표를 때리는 제주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8경주, 부산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이번 경주는 사실상 생각의 각도를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입상의 향방이 조금은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쉬평 마필들 위주로 공략을 한다면 6번 최강 드라이버를 대가리로 놓고 때려야 되고 또 반대로 선취입이 자유로운 마필들 위주로 해가지고 공략을 한다면 당연히 이번 커커미니스티를 놓고 때려야 되는 경주예요. 그러면 강타는 어느 쪽을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당연히 이번 커커미니스티를 놓고 때립니다. 왜? 아니 편성 자체로 봤을 때 3번 유대한 간격이 선행을 하고 2번 커커미니스티가 선입 최적 조개가 되거든. 그러면 지난번 경주 때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당연히 이번 경주에는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고 또 1600이 적정거리라인 마필이니까 당연히 이번 커커미니스트는 와야 되는 마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여기 이제 후착으로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역시나 무조건 적중이 가능한 부산 하이라이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이제 9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3번 파이브 골드가 폴드가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지난번 경전 때도 제가 안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배당을 또 멋지게 적중을 시켜드렸던 강타인데 이번에는 선행을 갈 가능성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3번 파이브 폴드도 선행 갈 수 있고 5번 금태도 선행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난다돌이도 빠르니까 그래서 3번 5번 중에서 누가 더 빠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당연히 현재 입장으로서는 5번 금태가 조금 빠릅니다. 그런데 지난번 경주 때는 3번이 선행을 갈 줄 알았더니 3번은 선행을 안 가고 5번 금태도 선행을 안 가가지고 두 마필이 모두 동반몰락을 하면서 배당이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이번 경주도 과연 그런 모양새가 될 것이냐 요게 관건인데 3번 파이브 폴드는 선행을 가면 입상에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5번 금태가 선행을 가면 2%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경합을 펼친다면 이번에도 불안한 요소는 분명히 갖고 있다. 자 그래서 강타가 보는 견제에서는 5번이든 3번이든 모두가 불안하다고 보고 싶고 이번 경시 벨트인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은 오히려 8번 프라임 레이스라는 마필인데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 이유는 초반에 이제 선행력을 너무 많이 끌어내다 보니까 종반 탄력이 하강을 하면서 엄번한서적인 성장을 보여주면서 아쉬움을 주었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지난번에 끌어냈던 선행력이 보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마필이라서 8번 프라임 레이스는 어찌됐든 배팅권에는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일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그래서 거리가 1200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 선행마들에게 유리한 거리라서 3번 5번 막권 같은 막권이 굉장히 팔릴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3번 5번이 입상을 할 가능성도 분명히 갖고 있는 경우야. 자 그렇지만 저는 이런 마필들을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작심 배당까지도 가능한 부산 메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끝으로 부산 제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재력 측면에서는 당연히 4번 킹 오브 코리아가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경시 승급전에 1400m의 첫 도전이긴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선행으로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라서 4번 킹 오브 코리아는 무조건 가져오는 마필이다. 자 여기 이제 11번 지국천왕이라는 마필도 사실상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4번 11번이 대끼리로 팔리면 이 막권에 대해서는 받치는 정도로만 고려를 하지 강력한 단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교시 단통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4번 11번은 인정을 해야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받치는 막권이라도 가져가야지 요 막권이 단통이 아니라는 얘기죠. 4번 11번은 당연히 방어 막권이라도 가져는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강타가 준비한 부산경마 금요경마는 이상으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말 경마입니다. 이제 마음도 많이 편해졌으니까요. 강타의 주특기 부산 예주경마 대승으로부터 자 이번 주 경마를 한번 멋지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충성 감사합니다.